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이로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어제 좀 지표들 나왔던 거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란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비 코스피 대비 이제 나스닥 대비 코스닥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간 이제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좀 나눠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 S&P 대비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로 이제 지금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이제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코스닥 150, 그리고 S&P, 나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도 일단 아직 전고점을 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V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등등등등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나 지금 일단 보유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하는 종목인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ADNC, 아마존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9%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 영역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이고요. 좀 장 초반에 매도였다가 매수로 쭉쭉쭉쭉 좀 돌아가는 모습이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기관 한 80억 정도만 매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87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000억 정도 매도였었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 280억 매도, 기관 한 9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관 한 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개인이 좀 아직까지는 매수 중이고요. 코스피 한 1.7조 정도. 이제 기관은 거의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정도이고, 외국인이 아직까지 한 2.1조 매도 중이고요. 이제 외국인인데 선물은 다시 조금 매수로 조금 돌아선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또이또이긴 하지만 한 2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누적적으로 한 72조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아직까지 계속해서 중기적인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은 또 이제 크게 상관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PPI 같은 경우에 예상치 8.7% 하회하면서 한 8.6 나왔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높은 수치 유지하고 있고요.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가 31만 8천 명이었었는데 조금 하회를 하면서 29만 3천 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박힌 뭐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 적정한 시기다라고 말을 뭐 했었고요. 언급이 있었고 뭐 나머지는 뭐 좀 생략해도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차트들 보기 앞서서 좀 살펴보면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997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갭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지표고요. 지금 뭐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일단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이건 코스피를 좀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닥이랑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조금 이격이 났던 게 미중 무역 분쟁,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보통 좀 1위국 프리미엄을 받는 것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이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근데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끝나고 패권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과거 이제 블랙 먼데이, 이제 그때는 이제 미일 패권 전쟁 때처럼 조금 이제 하락폭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일단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건 나눈 수치입니다. 뭐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하루 이틀 지금 좀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전 조정이 조금 더 있다고는 보는데 금리가 이제 여전히 이제 일단 낮은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은 좀 위험수위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조금 금리가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빠질 거라 봐서 좀 그래서 이제 좀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뭐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면서 23조 다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 돈이 못 풀린다는 거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결국 누가 사주고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이제 S&P를 M2로 이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다 보니까 뭐 좀 빠지고 있지만 이제 딱 빠질 때가 사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추세라는 것 자체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은 계속 들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2018년 고점 친 부근에서 딱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은 들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 보면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YOY 피크를 쳤고 뭐 미국 ISM 제조업이나 BG 제조업도 고점은 좀 쳤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고점 치고 나서도 이제 수출액은 좀 이제 절대치 같은 경우는 올라가듯이 조금 절대 규모 자체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나눈 지표인데요. 과거 이제 고점들을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총을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것인데요. 이건 S&P랑 둘 다 과거 고점들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장기 추세는 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회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 선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이제 넘어서 여기는 중기 추세는 위험 선호, 이제 위험 회피죠. 이제 위험 회피. 아까 여기는 이제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오늘 제가 말이 꼬이네요. 50 이동평균선은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위험 회피, 이제 올라가는 이제 위험 회피죠. 제가 지금 갑자기 오늘 좀 헷갈리는데 말이 막 헛나오네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추세선을 넘었을 때가 위험 회피고 낮았을 때가 이제 위험 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 자체가 이게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그냥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싸다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 싸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트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제가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일단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긴 하고요. 오늘 이제 어제 잠을 좀 요즘에 이번 주에 계속 좀 잠을 못 잤더니 이제 좀 몸이 살짝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200부터 조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2파랑 4파랑 이렇게 그었을 때나 이거를 이제 3파에다 올려놓는 채널링을 했을 때도 여기 뭐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제 채널은 유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지나간 파동이야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결국 앞으로가 여기가 이제 A파였고 여기가 이제 B파였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C파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여기도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네. 5파랑 이제 B파 고점을 그어서 아이고 자꾸 이게 오늘 지워지네요. 제가 실수로 자꾸 지우는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채널을 그어봤을 때 여기랑 여기 다 또 닿죠. 닿는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일단 여기 이제 오늘 넘었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10월 6일 날 여기서 이제 사실 걸렸어가지고 좀 약간 다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넘어서 저는 일단 B파가 조금 더 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파가 일단 지금 여기까지 1, 2, 3, 4, 5로 아마 일단 끝이 났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B파인데 이 B파가 이제 계산치로는 한 408에서 한 요 정도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산치로 그때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 한 406이네요. 이제 406에서 한 422 정도까지 아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결과적으로는 한 여기서 뭐 한 여기 이 정도.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뭐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뭐 120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뭐 일단 여기서 좀 조정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구름대에서 좀 뚫지는 못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일단 뭐 다 호전돼서 단기 추세 자체는 일단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그냥 일부 그냥 이제 레버리지는 살짝 꺾고요. 일단 반등할 때 뭐 그래도 좀 먹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좀 꺾었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냥 해지를 한 50%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했던 이유가 한번 보시면 이게 100% 제가 뭐 내려간다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은 미국 거를 한번 먼저 보시면 S&P를 여기가 미국이 5파 여기 고점 치고 나서 A파, B파, 뭐 C파까지 빠진 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그게 이제 A, B, C가 이제 A고요. 여기가 A, B, C, B 그러니까 A, B, C로 이제 A 그 다음 A, B, C로 B 여기 C라서 이게 C가 아니죠. 이제 B인 거거든요. 여기가 A고 큰 A, 큰 B가 나오는 건데 이게 조금 파동이 애매하긴 해서 이게 쭉 올라가서 이걸 어디를 뭐 1, 2, 3, 4, 5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 여기가 이제 고점을 친 건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미국은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 비파 자체가 이제 A, B, C가 거의 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미국이 빠질 때 우리나라도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이 아예 제로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일부 해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럼 이제 조금 딜레마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이게 A, B, C면 이 C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텐데 못해도 보통 이 A파 하락치 정도까지는 떨어질 텐데 미국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저는 좀 안 떨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쭉 빠질 때 미국이 계속 빠졌던 건 아니었었잖아요. 사실 출발 시간 자체가 다르거든요. 여긴 9월 3일부터 빠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무너질 때도 어떻게 보면 8월이죠. 시차가 좀 달랐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가 좀 먼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시간을 좀 저는 좀 지루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이든 좀 지루하게 가고 미국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뭐 해치를 해놨던 게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가 아마도 A에 A 정도고 B 나오고 이렇게 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 나오고 또 C 나오고 뭐 이런 식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MACD나 RSI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일단 추세 자체는 괜찮다. 이제 아까 추세선도 그려드렸지만 추세선 넘어서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반등은 이제 비파 반등이 있다. 이제 아까 이게 ABC로 하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큰 A고 이게 지금 B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다만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 그냥 저는 좀 일부 해지를 해놓고 일단 좀 지켜보고 이제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전환선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9일 후행스팬도 일단 호전은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일단 과거보단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는 뭐 특별히 뭐 차트가 다르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여기도 크게는 못 올랐는데 여기서 괴선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서 뭉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만한 레벨이지 않나? 왜 여기는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 조금 되돌림도 컸거든요. 그래서 유독 지금 코스피만 조금 특이하고 사실 코스닥이나 S&P나 뭐 나스닥이나 나머지는 이렇게 다 그냥 A, B, C 뭐 이런 모양이긴 해서 코스피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많이 내려간 거에 비해 참 비파 반등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걸 지금 B라고 하기에는 B가 너무 빈약해서 조금 코스피는 오히려 살짝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뭐 이제 좀 저는 슬슬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150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뭐 여기까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A 나오고 이게 이제 A, B, C로 B가 이제 거의 다 나와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그냥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52동 평균선 넘어서고 뭐 9일 넘어서고 9일 휴양스팬 26일 휴양스팬도 곧 있으면 넘을 수 있긴 해서 과거보다 일단 추세는 좋아졌다 라고는 확실히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거의 이제 A, B, C가 거의 다 나타나긴 해서 뭐 한번 이렇게 요 정도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이 다음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나스닥은 워낙 뭐 차트가 S&P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S&P나 일단 여기 구름대 하단 부분이 지금 조금 약간 걸쳐 있긴 하거든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그렇고 S&P 이제 구름대 상단에 좀 걸칠 수 있고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좀 여기는 근데 S&P나 나스닥은 좀 이렇게 C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가 1, 2, 3, 4, 5인 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A나 1일 것 같고 여기가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C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일단 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안 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넘는다라고 하면 일단 뭐 파동 카운팅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다르게 매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선도 뚫렸고 MACD, RSI 뭐 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냥 파동으로 본다 치면 여기가 1, 2, 3, 4, 5로. 근데 이제 4가 여기랑 겹쳐서 1, 2, 3, 4, 5로는 사실 정확하게 안 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는 A, B, C, 그 다음 이렇게 B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개별 종목은 꼭 그렇게 맞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서 그냥 추세로만 본다고 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밑이고, 이제 후행 스팬도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진 역전돼 있어서 추세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저는 이제 그냥 지금 이제 계속 해서 여기 1, 2, 3, 4, 5 그다음에 이제 2파 정도 아니면 A, B파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A, B, C 나오고 A, B, C 그 다음 A 여기가 B 그 다음 C가 곧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아직까지 생각이 되고요. 당생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B파의 반등에 어딘가를 정도지 않을까, A, B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A, B 정도지 않을까, 뭐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여기 고점 치고 좀 빠지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좀 단기적으로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열인 건 맞았기 때문에 MACD, RSI 다 내려와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WTI는 제가 어제 딱 아직까지는 뭐 애매하다 했었죠. 이제 좀 아직까지 뭐 하방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애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마진 상방인데, 일단 볼린저 밴들 여기도 좀 빨리 붙어야지 아니면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크게 뭐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역으로 실질금리가 살짝 빠지면서 한 1%까지 빠졌거든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뭐 결국 이제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 0에서 1%까지 갈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한두 달 내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보합 정도,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뭐 저는 좀 사실 빠지지 않을까, 좀 오번 슈팅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않을까, 한 요 정도까지 조정 보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파동상으로도 1, 2, 3, 4, 5가 딱 나와서 조정 보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점은 못 넘어서 전 좀 전고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볼 종목 보기 전에 일단 뭐 키스콜딩스 그냥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부터 일단 뭐 살펴보면은 오늘 뭐 한 1% 정도 막판에 한 0.9%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일단 뭐 다만 아직 딱 구름대 그냥 상단에 딱 안착을 한 거죠. 결국 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보다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재차 이제 구름대만 깨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깰지 말지를 좀 지켜보면 됩니다. 기준선을 위로 먼저 깨냐, 구름대를 하단을 밑으로 먼저 깨냐, 뭐 그거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현재 주가 2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한 6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오늘도 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뭐 한 2.3%. 뭐 일단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DB손해보험도 뭐 계속 좋은 추세죠. 이제 현대해상만큼 최근엔 좋은 추세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일단 추세는 나쁜 추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DB손해보험이 현대해상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대 수익률 연두 색깔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충분히 싼 영역이고, 현대해상은 충분히 지금도 싸다, 많이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뭐 단점은 좀 자본 적정성이 지금 당장은 좀 여리하다. DB나 좀 타사 이제 뭐 삼성 이런 데보다는 뭐 그런 좀 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금리 좀 인상할 때 현대해상이나 뭐 저는 좀
은행 지주 쪽에서는 우리금융 지주 두 개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계속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랑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ADNC, 아마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부터 살펴보면 아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보죠.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87만원 정도 되고요. 영성장률 뭐 4.5%, 할인율 뭐 11.39,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뭐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싸다고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항상 좀 비싸게 밸류에이션 받는 주식이어서 뭐 여긴 좀 상대가치 평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고평가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뭐 백신 얘기 이제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은 했었고요. 일단 뭐 여기도 이 하락분의 전 되돌림의 이제 비파 정도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추세 자체도 아직까진 기준선 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했을 때 그냥 지금이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여기가 A고 뭐 B 왔다가 이제 C로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긴 하거든요. 뭐 곧 위든 미치든 전 좀 튀지 않을까. 좀 그거를 보고 좀 방향성을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살펴보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딱 40만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5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절대가치 평가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싼 구간으로 왔다. 뭐 이 정도면 싼 구간까지는 왔다. 뭐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싼 영역 정도는 들어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워낙 반등이 이제 여기가 A, B, C로 좀 크게 왔었기 때문에 뭐 B 정도 반등 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더 빠지지 않을까 뭐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DNC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13만 7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163%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살펴보면은 뭐 일단 지금 그래도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싼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살펴보면은 뭐 DADNC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여기도 아마도 그냥 저는 이제 좀 A, B 정도지 않을까 그 다음에 C지 않을까 싶긴 한데 회사 자체는 일단 밸류에이션 싸고 일단 여기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 뭐 저는 좀 그거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살펴볼 차례네요. 아마존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뭐 정말 단타를 할 게 아닌 이상 이미 추세는 다 꺾여 보이긴 하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A, B, C든 아니면 이제 A, B, 이제 C에 이미 시작이든 1, 2, 3, 4, 5든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사실 살려면 적어도 이제 구름대라도 좀 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뭐 종합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엔 일단 레버리지 좀 껐었고 오늘 한 50% 정도 해치를 하면서 일단 미국장이 언제든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긴 해서 그 부분 좀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좀 미국하고는 살짝은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ABC로 적어도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워낙 올라간 기간도 적고 올라간 폭도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저는 반등은 있으리라. 못해도 406 정도? 아무리 못해도 한 400까지는 가겠죠. 한 400 근처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보긴 합니다만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파동에서의 조정인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고 내려갈 때는 더욱더 이제 내려가는 걸 항상 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드릴 얘기는 뭐 다 드린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지금 계속 막 뭐 일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긴 한데 계속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회계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과목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뭐 회계나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등등등등 아니면 경제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조금 이 유튜브 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니 너는 맨날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잘 알겠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에겐 너무 어렵지 않겠냐. 아, 뭐 근데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저는 좀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100%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데 웬만하면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는 하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한 뭐 40분? 뭐 빠르면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못해도 저는 최소 60%는 이 방송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제가 막 이거를 막 구하는 식을 뭐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왜냐면 이 정도를 많은 게 이해를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반절 이상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건 투자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4년제 대학까지 초등교육부터 뭐 유치원부터 뭐 이제 가정 환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전문대로 2년을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대학을 안 나와서 바로 고졸로 이제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지만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뭐 노력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놀았다고 해도 수업은 가잖아요. 웬만해서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 노력하고 이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노력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실 투자에 대한 노력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직장을 들어가도 제가 생각하기에 웬만한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낮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복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길게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건 이제 투자를 잘 한다의 가정이겠지만, 잘 공부를 하면 사실 잘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이거는 왜냐면 괜찮은 기업은 무조건 사실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면 사실 수익이 안 나는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수익이 근데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나냐, 이제 그거의 문제지, 이제 일정 수익은 정말 무조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사실 막 엄청 쉽게는 안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사실 쉽게 해서 아 그냥 이거 사세요 아니면 막 그냥 어떠한 별 근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삼성전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좋겠죠. 이제 편하니까 그냥 아 슈퍼사이클이 온대 사야 된다.
근데 왜 슈퍼사이클이 오고 어떤 근거로 슈퍼사이클이 오고 그럼 삼성전자 과거에 그런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는 어땠었고 그때는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고 왜냐면 이런 게 다 있어야 사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도 이미 그게 다 반영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본인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아직까지 제가 막 워낙 지금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좀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강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공평하진 않죠. 사실 세상이 공평하진 않죠. 이제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태어나고 이쁘게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기 어려운 정말 뭐 수조, 수천조씩을 가지고 그냥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누구보다 힘들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태어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딱 공평한 사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공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는 그걸 해주지만 저는 사실 공교육으로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좀 종잣돈을 마련한다면 그걸 불리는 그런 금융교육은 우리나라가 워낙 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미국 쪽은 다 되게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금융 쪽 관련해서 뭐 투자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약간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이제 뭐 애기들한테 돈을 막 엄청 막 많이 줄 수도 없고요. 이제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직접 이제 돈을 버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제가 다 뭐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금전적으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좀 큰 뜻이 있다면 이제 그 교육을 제가 또 좀 어른들한테 해서 이제 그런 어른들을 좀 고용을 해서 좀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약간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듯이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 계획한 바 이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이제 뭐 그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어떤 계획에든 전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올바르게 합리적인 근거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좀 개인적인 목표, 이제 뭐 가정의 목표를 잘 이루시는 이제 얼마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되시고 또 이제 또 주말 이제 시작하는데 주말도 잘 보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